27송인가 봐요. 27송, 27송, 야, 28송입니까? 27송 맞는다고. 네. 27송에서 저희 그 난하기 전에 끝났어요. 사설은 훌륭한. 아, 27송 중에 설명이 덜 된 데가 있다. 네. 예. 이게 사람이 아주 그 사람 장대기를 보려면은 뭘 보면 안다고 그래요? 친구 보면 안다고 그러죠?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이 성공하겠다 못하겠다 안다고 그러죠? 예.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다 별로 아닌데 자기 눈에는 별로 크게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보이니까 가까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자기가 크게 보였는데 남은 저걸 왜 저런 사람하고 친구하지? 누구하도 맞을까요? 내가 본 게 맞아요? 남이 본 게 맞아요? 아유, 왜 어떻게 그걸 다 알아요? 남이 본 게 맞죠? 그런데 왜 자기는 그걸 못 볼까? 그게 자기 업이거든요. 자기 업은 누가 말릴 수가 없어요. 누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업에서 벗어난 눈이라야 그때부터도 조금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네. 근데 친구만 그런 게 아니라 일을 하는 것도 꼭 안 될 일만 찾아서 꼭 된다고 믿고 하다가 실패하고 그런 걸 종종 보지요. 네, 그것도 그 업의 눈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그 업의 눈에서 벗어나야 이 사람은 그다음부터 걱정 없이 일생을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그런 잘못된 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잘못된 눈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이럴 적에, 대체적으로 어릴 때부터 자라온 환경, 모든 것, 이런 것에서 벗어버리지 못해서 그런 상황이거든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네, 집에서 대체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어릴 때 집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자랐는데 집에서 고생하고 자라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남이 보면 저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는 그게 고생이라고 한 번도 느껴본 일이 없이 이렇게 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다 성공을 해요. 그런데 어릴 때 여기서 고생하고 저기서 고생한 것은 한 발짝마다 그것을 안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 이렇게 내가 어려움을 겪었다. 나는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안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이 사람은 절대 못 나가요, 앞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은 지금부터 일시에 버려라. 지금부터 버려라, 이제. 지금까지는 가지고 살았어요, 모두. 나는 안 그렇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다 사람마다 자기가 못 버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지금부터는 내버립니다. 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바른 눈이 떠져요. 아시겠죠? 이거 유식은 핵심이 그런 거예요, 지금. 유식은 전생의 업식, 또 금생의 업식, 이게 나한테 얼마만큼 따라다니느냐, 얼마만큼 이걸 떠서 내버렸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금생에 살아온 업식, 떠서 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가 또 나도 모르게 붙어 있는 게 있느냐, 전생 업식이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 자기가 인식을 못해. 그런데 그거는 언제 나타나느냐? 어떤 중대한 일만 부딪히면 거기서 뽀로록 튀어나와요.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멀쩡하게 하던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잘하던 사람이 중대한 일에서 결정 딱 하면 엉뚱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 때문에 그러느냐? 전생 업칙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것까지 떨쳐내버리면은 이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거 현전하는 것은 내 상황에 내 마음이 작동을 합니다. 이게 현전된다는 것은, 이것은 수행자가 수행을 하면서 나타나는 것은 현전 그러거든요. 그렇게 수행을 안 하던 사람들은 눈에 나타나는 것이 뭐만 나타나느냐? 업식만 나타나요. 근데 수행자는 달라져, 이제. 이게 이제 수행자가 달라져야, 이제 그래야 이제 바른 눈이 생기죠. 그럼 현전에 입 소문을 그렸어요. 하나가 딱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럼 대체적으로 우리는 저기 사회에서 무엇으로 가장 말할 수가 있느냐? 입지가 된 사람이 있고 안 된 사람이 있고 이렇게 알죠. 입지 알죠? 뜻이 세워졌다 하죠. 그러면은 이게 입소문을 그러면 입지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입소물이. 예, 그런데 조그마한 것이 하나가 딱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 뭐겠어요? 그게 입지죠. 그게 조그마한 게 하나 세워졌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지금과는 다른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인데 딱 잘못하면 거기에 빠질까 봐서, 거기에 빠지면은 더 이상 또 향상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게 그 소문이 딱 하나가 딱 주관이 하나 세워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유식성이라 하면 이것을 일러가지고 이것은 유식성이다. 네, 진짜 내 마음, 유식의 마음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유소득고로 이 사람은 득한 바가 있기 때문에, 득한 바가 있다는 것은 나는 입지가 된 사람이다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죠, 지금. 네? 득한 바가 있기 때문에 비실주 유식입니다. 실로 유식에 좋아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유식을 성취한 사람이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실로 유식을 성취하지 않은 사람, 아는 것이, 그러니까는 완전하게 유식을 성취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네? 안전하게 유식을 성취한 사람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쭉 현전은 무엇이고 쭉 공부를 했어, 지금.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이거 현전 이거 굉장히 아주 중요한 저기가 됐습니다, 지금. 현전에. 가행정진하는 자가 관법을 사건적에 현전함을 말한다. 이렇게 가행정진하는 사람이 지금 유식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노력하는 사람이 그렇게 그때의 가행정진, 더욱 분발해서 노력하는 것, 이게 가행정진이거든요. 더욱 분발해서 가행정진을 할 적에, 그럴 때에 뭐가 나타나느냐? 현전된 것을 말한다 그랬거든. 그러면 지금 이게 대체적으로 어떤 거냐? 우리가 한 군데를 딱 목적을 여기다 두고, 이게 여기 관찰하는 것이 정진하는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정진하는데 지금 이것도 관찰하고 저것도 관찰하고 쉼없이 관찰하면 되지, 무엇 때문에 여기 한 군데다가 계속 관찰을 하라고 할까? 수 없는 것을 관찰하라고 시킨 것은 초기 때의 수행법이에요. 초기 불교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놓치지 말고 관찰하라 해요. 초기 때 불교에서는. 그게 이제 화엄경에서 잘 나타납니다. 53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이 선지식만 나갈 때는 이렇게 관찰하고, 저 선지식만 나갈 때는 이렇게 마음속에 놓지 않고 계속 가지고 가고, 이게 상황마다 이거 관찰하고 들고 가고 관찰하고 들고 가고, 이런 방법이 초기 불교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 세상 전체를 다 관찰하려면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죠?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중국 땅덩어리를 과시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과시하면서, 어느 정도로 중국 사람들 과시가 아주 큰지 아세요? 중국은 땅덩어리가 세계에서 제일 크지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중국 아무리 다녀도 중국 땅은 다 가보지 못하고 죽는다. 중국 땅이 크다는 것을 과시한 말이에요. 중국의 음식이 얼마만큼 맛있는 음식이 많든지 간에
죽을 때까지 다 챙겨 먹어도 그 중국 음식 다 먹어보지 못한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중국 글자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중국 글자 다 공부 못하고 죽는다. 그렇게 아주 그 끝도 값도 없는 자기들을 과시하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중국은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 세상의 물건을 하나씩 관찰해가지고 하나씩 관찰해서 알으려고 그러면은 이 법계가 끝날 때까지 아무리 해도 다 관찰하지 못해. 무슨 말씀이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다 관찰하지 않고 다 아는 도리가 무엇이겠는가 이거예요. 다 관찰하지 않고 그러면은 다 관찰하는 대신에 하나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하나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를 관찰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여기 보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참선하는 사람이 여기 전부 여기에 응시하라고 하니까 여기 속아요. 또 여기 응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나 관찰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이걸 설정한 것 뿐이지, 이거는 이거 쳐다보고 눈이 빠지라고 억겁을 쳐다보고 있어 보세요. 거기서 뭐가 나오겠는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다른 데로 가지 않게끔 내가 흐트러지지 않게끔 하기 위한 방법이 이거란 말이지. 여기다 안 하면은 눈이 이렇게 앉았다가도 이거 눈을 감아버리면 어떻게 생겨요? 그냥 어릴 때 생각에서부터 어저께 이래부터 내일 모레는 이래서부터 밤낮 생각이 이렇게 가버리면은 하나를 못 보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면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하나에 딱 초점을 맞춰서 여기다 계속 이걸 응시하면은 지금 나는 가둬졌어, 지금. 다른 데로 못 가게. 예? 내 마음이 딴 데로 못 터지게. 그럼 여기서 딱 관찰할 적에. 나를 어떻게, 이걸 보는데 어떻게 나를 관찰하냐. 여기서 터득이 된 사람은 진짜 공부꾼이거든요. 그래, 이제 여기서 터득이 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서 터득을 관찰해보니까, 자, 어떤 때는 크게 보이고, 어떤 때는 적게 보이고, 어떤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어떤 때는 막 돌아서 움직이고, 어떤 때는 빛이 번쩍번쩍해서 비치기도 하고, 한 번도 똑같지는 않아요. 이걸 한 군데를, 이걸 보면은. 예? 그런데 이걸 응시하면은 바로 이렇게 변화가, 밤낮 같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변화가. 그러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보는데, 왜 이게 보이다가 만다가 크다가 적다가 빛깔로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막 돈다가 이게 왜 이러냐? 왜 이러냐? 이놈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달려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럼 이거 관찰한 동시에 내가 관찰된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이 아시겠어요? 이걸 보는데 빙빙빙빙 도는 건 누가 들었어요? 지가 들었죠.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죠? 이걸 하나를 관찰하면서 결국 관찰된 것은 내가 관찰된 거다 이 말이죠. 충분히 이해되죠? 이 현전입 소물이 이거란 말이죠. 현전입 소물이.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여기를 관찰할 적에 네 단계를 가지고 관찰한다 이겁니다. 지금 관찰하는 것은 지금 원칙으로 두고 있다는 걸 알았죠. 네 가지로 관찰한다. 네 가지를 관찰했는데 네 가지가 뭐였죠? 지난번에 기억나시는 분. 첫 번째, 좀 크게 좀 말을 좀. 네? 네. 그러면요, 이렇게 해서 명, 사, 사선, 차별, 이렇게 관찰을.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관찰하는 거예요, 지금. 예. 명, 그러면은, 수많은 명칭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물건이 생겨났다고 하면 반드시 명칭이 붙으니까. 그 명칭의, 그 근본을 찾는 거예요, 명칭의 근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그 명칭의 근본을 딱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명칭의 근본을 알아지기 시작하느냐. 자, 지금 제 이름이 해거인데, 해거라는 명칭이 참 해거라는 뜻이 넓고, 그래가지고, 지혜의 자, 횃불을 갖자, 지혜의 횃불을 들고 모든 세상을 밝게 한다는 뜻이구나. 요렇게 알아서는 영원히 명칭에 알아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뜻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예? 그 명칭이 해거인데 해거라는 이름을 누가 붙였느냐. 그 명칭을
그렇게 붙이니까 해결가 된 거지. 그렇게 붙이지 않았으면 해결가 될 수가 없죠. 그렇게 붙였으니 해결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명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름들 다 가지고 계시지. 이름들. 그 이름들 가지고 계시던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뜻이 있는 사람들은 이름을 전부 웅대하게 지어요. 큰 뜻을 거기다 담아서 짓는다고요. 이름을. 그 다음에 호는 지극히 적게 지어요. 호를 웅대하게 짓는 거 아니에요. 호는 적게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은 웅대하게 짓습니다. 왜 그러냐? 이름을 웅대하게 짓는 것은 그 사람은 뜻을 세워주기 위해서예요. 예? 근데 뜻을 세워 좋은 이름을 지어줬는데도 그릇이 워낙 쓰잘데없는 사람은 그걸 못 가져, 못 받아. 이름을 아무리 좋게 지어줘도. 그러면 지어주고 나서도 아이고 그냥 다시 가져와 버렸으면 딱 좋겠다. 저 사람한테 지어줘가지고 어디다 쓰겠나. 이름을 제대로 지어주려고 그러면은 지어줬거든. 거기서 뜻을 세워야 되거든. 알았어. 내가 이제 그 뜻을 한번 이뤄봐야지. 자, 지금 초등학교부터서 학생들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닐 때에 가르치는 선생은 누구든지 자기 제자가 훌륭하게 되기를 마음속에 한쪽에는 다 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애들을 가르쳤는데 배운 사람이 다 훌륭하게 되나요?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안 되죠? 그래서 그 배운 것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몇몇 사람은 성공을 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뒤에서 딴짓하고 잠깐 놈들은 성공 못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되죠? 그러면 명칭이라고 하는 것, 그 명칭 이전자리가 무엇일까? 명칭 이전자리가 무엇일까? 그러면 해거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진짜를 알고 싶으면, 해거의 진면목을 알고 싶으면 이름에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름 절대 있지 않다. 그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 대한 이 명칭은, 그 명칭의 진면목은 그 명칭에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다이아몬드를 흙이라고 흙덩어리라고 이름 붙일 수도 있어. 그러면 그때에는 흙덩어리가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흙덩어리는 돈 주고 가지라기도 안 갔죠. 갖다 던져버리죠. 예? 근데 다이아몬드는 그걸 그냥 만져라도 보고 싶은 게 다이아몬드 아니야 지금. 예?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에 이렇게 천차만별이 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이름은 누가 붙였어요? 사람들이 붙여서 그렇게 된 것이지, 그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그 자체, 그놈하고는 하등에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명상에 대해서, 명상, 그럼 명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상도 그러죠. 모습, 상도. 요즘 젊은 아이들, 지금 성형수술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 물어보면 90%가 성형수술을 하고 싶다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젊은 애들이. 참 난감한 세상이 됐어요, 지금. 예, 이거는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고 하면은 완전히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이거는 완전히 이 세상을 위선으로 만드는 아주 근본입니다. 이건 보통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성형수술을 언제 해야 돼요?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무슨 질병이 나서 이쪽에 탈이 났다든지. 그래야 여기에서 부셔졌다든지. 이럴 때에는 해줘야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럴 때에는 해서 원상을 복구해줘야 되는데, 멀쩡하게 나온 놈, 멀쩡하게 좋게 생긴 턱 다 깎아가지고 여기다가 송곳통 만들어버리고, 예? 멀쩡하게 잘생긴 눈을 갖다가 눈을 새롭게 어떻게 한다고 해가지고 독산으로 만들어버리고 변하게 만들어버리고. 내가 지금 누구라고 이름 소개 못해. 그냥 옛날에 와서 눈이 좋게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그 작가를 저희는 성공하겠다 하고 굉장히 기대를 했던 애인데, 나중에 한 몇 년 만에 나타났는데 보니까 눈이 독산눈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놈 녀석은 눈값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도. 예, 독사가 돼가지고. 얼마나 아주 사투 쓰러져 그러는데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예, 그게 미라고 하니 사람 나는 죽을 지경이에요. 예? 미가 뭔지를 그렇게 모르느냐. 이게요, 사람 손으로 고친다는 거 아무리 잘 고쳐놔도 지금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 놓은 것만큼 잘 만들어진 작품은 이 세상에 없어요.
진짜요, 여러분.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런 후손들을 그거 자꾸 성행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걔를 어떻게 설득하겠어요? 설득할 방법이 있어야 되죠. 설득할 자신 있으세요? 대답 못 하잖아요. 어떻게 설득을 해? 설득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공부가 되어 있어야 설득을 하죠. 예? 공부가 되어 있어야. 아주 간단해요. 지금 어지간한 집안에는 관상책을 하나씩 사다 놓으면 돼요, 집에다. 이거 고치고 싶다 그러면 책당 내놓으면 돼요. 이거 한번 봐라. 절대로 고칠 마음 싸우더라고요. 고쳐도 그렇게 고치겠다는 마음이 또 달라져 버린다. 그런 책을 보면은 아주 간단한 것 하나도 머리가 안 돌아가서 그 자녀들을 설득할 방법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조금은 더 이해가 되지, 이제. 네. 저희들, 저걸 어떻게 하면 설득하겠는가, 설득할 방법이 거기에 다 나와 있어. 근데 관상학적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관상에서 좋다고 한 그 얼굴을 만들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지 않게 만들어 놓은 것은 전부 못 쓰게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저는 염려스러운 게 요즘 젊은 아이들, 수없이 젊은 아이들이 전부 홈버터를 만들어서 걔네들이 늙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전부 빌어먹으러 다니느라고 바쁘게 생겼어요. 네? 전부 이렇게 자기네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지금. 근데 이게 지금 내 흔히 눈에 보이는데 내가 이 말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네? 여러분들한테 알려는 줘야 되잖아요. 네? 알려는 줘야 된다고요. 지금 누구라고 딱 지금 아까 이게 눈 좋게 생긴 애가 독사눈으로 바뀌어버렸네. 누구라고 하면 여러분 다 알아요. 다 아는 사람이에요. 네. 절대로 쓸 수 없는 눈으로 눈을 바꿔버렸더라고요. 참 내가 난감해. 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상하게 그냥 눈이 이렇게 해가지고 쫙 가도 독사눈으로 삼각형이거든요. 여기가 크고 여기가 가늘다고요. 눈은 여기서부터 일직선으로 이렇게 쫙 가늘게 길어야 되는데 오해가 푹 퍼지고 이쪽으로 길어버려요. 그 눈을 어떻게 잘못 꼬매가지고 독사눈이 돼버렸어. 앞에는 넓고 뒤에만 삐죽하단 말이야. 네? 그래, 참 난감한 눈이요, 그 눈은. 네. 그걸 다시 그걸 펴려고 그러면 이제 진짜 안 펴져, 그런 눈은. 다시 손댈래야 손댈 수가 없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 욕심부리다가 완전히 못 쓰게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 이제, 이 세상 살아가는, 지금 엊그저께도 내가 이제, 야, 할 수 없다. 나한테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나는 이름을 지으려고 그러면요. 어떤 아이 이름을 짓는 건 며칠 걸려요. 어떤 아이 이름을 짓는 것은 그야말로 최소한으로 몇 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집중해서 이름을 지어서 보면은, 아이고, 이름이 너무 크다, 어쩌나 나오고, 아이고, 지 엄마가 그렇게 소견비가 적어버리면 참하면, 어쩌면 좋으니까, 예? 이름이 너무 크다고. 이름 크게 짓는다, 이 말이야. 애들에게는 큰 이름 지어줘야 돼요. 근데 아까 호는 왜 적게 지어야 되냐. 그 호는 벌써 40, 50 뒤에, 넘은 뒤에 짓는 이름이에요. 거기서부터는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나라 호 중에서 제일 좋은 호 있어요. 한일자고 조음 두자 쓰신 분이 있어요. 일두. 나는 하나의 조음이다. 조음이 뭔지 알죠, 여러분? 네, 하나의 조음이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네? 굉장히 유명한데 내가 아무리 학문이 높고 이 세상을 위해서 그래서 많이 남겼어도 결국 이 세상의 전체다 놓고 보면 이 세상은 이렇게 야금야금 갉아먹은 조명을 불과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 호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돼요? 네.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는 또 호를 이 불명을 짓거나 그럴 때 그렇게 못 지어줘. 그렇게 받을 사람이 있어야 그렇게 지어줘. 복을 주면 나들 어쩌라고 내가 이밖에 안 돼. 나들을 좋은, 백작부석 줄 거야. 막 그렇게 지어주는 예?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예? 그러겠죠? 백작부석 두겠죠? 예. 여기 화가 소치 선생이라고 있어. 소치 어리석을 지차 쓰시는 거. 예. 그런 호도 진짜 좋은 호라고 해요.
예? 정말로 자기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돌이켜봐도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야말로 한낱 중생일 뿐이더라. 이런 정도로 자기 호는 갖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렇지만은 이름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라 이름은 크게 가져야 돼요. 예?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정말로 이제 이 관찰을 정말 이 세상을 관찰을 하는데 이 이름부터도 관찰을 하는 거 됐죠? 그래서 이 이름의 실상이 관찰이 되면은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벌써 싹 이름에 안 빠진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이름만 뿐만 아니라 형상에, 관상에 안 빠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며느리감 보면은 무조건 이쁜 며느리 찾죠. 이쁜 머리 데려다 놔봐요. 골치만 아프지. 그건 진짜. 예? 이런 조금 이쁘다고 판단되는 가시네들은요, 지금 신랑 놔두고도 온집 천지방에 가서 희닥거리고 다니는 게 그게 이쁜 까발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게 안 하고 다니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면서 조금 젊을 때 이쁘다고 생각되는 분들 생각 돌이켜봐, 자기를. 가는 데마다 쳐다보는 놈이 있던 것 같은가. 예? 가는 데마다 쳐다보면 그냥 속으로 은근히 얼마나 듣도 그냥. 예?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형상에 빠지면 안 좋다, 이 말이야. 그런데 형상이 잘생긴 거 소용없다. 뭐가 잘생겨야 돼요? 마음이 잘생겨야죠. 예?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명상에 대해서 관찰을 하다 보니까 명상 얼굴에 이름에 빠지지 않고 명상에 안 빠지도록 해야 우리가 세상을 바로 갈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유식 하나도 안 어려워. 이렇게 쉬워 유식이. 예? 그 다음에는 사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사물에 대한 관찰이거든요. 사물에 대한 관찰. 이 사물에 대한 관찰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이치 전부 사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치에 밝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치에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이 일에 부딪혔을 때마다 해결력이 좋은 사람이 있고 이 일에 부딪히면은 아주 판이 가지고 잘못돼가지고 깨져가지고 뒤로 가서 내가 왜 그때 그랬을꼬 이렇게 후회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던가요 안 그러던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사물에 대한 참도 철저한 관찰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물에 끌려가지 않고 내가 이 일을 만들어낼 줄 알아야 이제 이것이 이제 진짜 인격자예요. 그럼 지금 문제로 지금 내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남북 문제 풀고 하는 보면 정말로 복통 터지거든요. 남북 문제는 정말로 저쪽 사람들을 우리가 계산해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면 안 돼요. 판은 새로 짜줘야 돼요. 판을 딱 짜줘놓고 우리가 그런데 그 판이 저 사람들이 들으면은 혹 할 수 있는 판을 짜줘야 돼요. 자, 이렇게 앞으로 가고자 한다. 남북 문제 이렇게 가고자 한다. 이렇게 할래 안 할래? 네, 할래 안 할래? 아이고 대통령이고 누구 왜 그렇게 원들 있고 기백이 없고들 난리들이요. 네? 이북에 무기 없애게 하는 행복이 없애게 하는 방법도 너무 간단해. 네. 이북에다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명분이 자 핵무기 없는 세상 만들자 딱 엉터당토 함께 핵무기 없는 세상 만들자 딱 선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핵무기 국가들 핵무기 없애기 운동 그러면서 이 운동하면서 이북도 이게 없애게 해야지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이북만 없애라고 하면 되겠느냐. 그런데 이것이 안 통하면은 바로 우리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핵무기를 개발해야 되겠다. 왜 선전포고 못해요? 그래야 우리나라 백성들이 그게 그런다고 돼요? 실제로 되지도 않죠. 안 되지만은 백성들은 속으로 와 기분 좋다. 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기분 나쁜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나가는데 이해가 돼야 안 돼. 그런데 그런 방법하고 나머지 개성공단 개성공단 여기서 무엇을 보장을 해라 무엇을 보장해라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보장하면은 10배 100배 그보다 더 큰 거 해줄게 보장해 이렇게 나와야 보장을 하고 얼른 그냥 아주 절절 매는 거지. 그런 가지고 보장을 하면은 나 이거 저놈들 저것들 너무 무서워 지금 너무 급하니까 이게 끌려오더라고. 나 같으면 그렇게 그런 협상에는 안 끌려요. 네? 여기서 뭔가 큰 걸 내놓고 하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참 그렇게 정치권이 그렇게 밀어터지. 거기가 해결이 돼야만 우리나라가
걱정 없이 살 수가 있는 나라가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사자야. 사에 대한 관찰이란 말이야. 일사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일을 해결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끝없는 관찰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끝없는 관찰하면서 살아봤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예? 못 살아봤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보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자성이었죠. 자성은 그렇게, 그건 이제 내 마음 이제 관찰하는 거예요. 내 마음. 진짜 자기 마음 관찰하면요 얼굴 들고 못 다녀요. 창피해서. 예? 자기 마음을 한번 재생 관찰해보라고요. 순간순간 그 마음, 일어나는 마음이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는가, 일어나는 마음 다 한번 보다 이 말이에요. 다 관찰해보니까 길 가다가도 조금 젊은 거 이쁜 것만 쳐다보면 그냥 살짝 이렇게 쳐다봐야 되고, 예? 그러고도 한번 척 가업도 해야 되고, 마음, 일어난 마음을 제대로 한번 관찰해봐. 얼굴 창피해서 제대로 들고 다니지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 예? 그런데 그럴 때에 이 마음을, 예? 이 마음의 근본 마음이 뭐냐, 그것이 터져 없어져 버린 그런 잡석의 마음, 잡석같이 생긴 이 마음이 털어져 없어버린 마음이 이게 청정심 그래. 이제 맑고 깨끗한 마음, 예? 맑고 깨끗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 자기 마음 일어나는 자리를 관찰해야만 된다. 관찰해보니까 반난 일어났다 하면은 탐욕이고, 일어났다 하면은 미운 놈 생각이 박자박자 나고, 마음 나왔다 그러면은 좋은 놈은 그냥 반난, 그때 그 사람 내가 만났어야 되는데, 시집간 지 40년 넘어가면서 옛날 남자 그 사람 만났어야 되는데, 아이고 복부 터져 참하고. 얼마나 기가 막히냐고, 기가 막히기를. 예? 그러니 그런 마음들이 꽉 차 있으니까 청정할 수가 없잖아요 마음이. 예? 예.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허물이 이제 딱 보였어요. 보이면은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손가락질 할 겨를이 없어. 지는. 예? 예?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가 길 가다가 간통한 여자, 그 돌멩이질하고 막 돌멩이질 하니까 가서 탁 나가지고, 그래, 죄 하나도 없는 사람이 나와서 때려라 그러니까 아무도 못 때리고 다 흩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네? 아, 때리는 건 좋은데, 아, 이거 현명한 처시가 아주 정말로 현명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때려라. 그거 잘못한 거니까. 근데, 죄가 있는 사람은 때리면 안 된다. 죄 없는 사람만 나와서 때려라. 그러니까 누가 때려요? 그래도 예수 앞에니까는 자기 얼른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죄가 더 많다는 걸 알지. 요즘 그런 상황이 생겨서 죄 없는 사람이 나가서 때리라 그러고 나는 없다고 때릴 거예요. 요즘은 체면도 없고 뭣도 없어요. 요즘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 자기 자신의 이 마음자리를 한번 심사숙고하고 관찰해가지고 보니까 사람이 번뇌가 일어나는데 하루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자기 전까지 아무리 번뇌를 많이 일으키고 번뇌를 많이 일으켜도요 1000가지, 10,000가지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불과 몇 개 가지고 왔다 갔다 해요. 번뇌가 몇 개예요. 번뇌라는 건. 그 몇 개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번뇌가 어떤 마음인가를 찾으면 자기 신념목이에요. 네? 번뇌를 하면서도 아이고 예쁜 애랑 보면 이쁘고 하면서도 그 말고 원이 따로 있어. 그거는 잠시고 원만 생각나면 그냥 눈이 번쩍번쩍해지는 사람이. 이러면 예쁜 여자보다 어느 쪽이 더 커요. 비중이. 원이 비중이 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예쁜 여자 탐했다고 욕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원이 비중이 큰 사람한테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런데 아이고 얼마나 정숙하지 말도 못해. 정숙하기가 아주 뭐 도덕분자예요. 근데 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 세상 살아서 뭐예요, 그거는. 예? 제일 선사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예? 세상은 가다가 허물에 있어서 돼지기 두드려 맞기도 하고, 예? 모든 사람들한테 잡혀가서 무릎 꿇고 다 빌기도 하고, 이런 것은 부딪히면서 인간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런 짓 한 번도 안 당해. 너무 그냥 이거는 비굴한 거지. 실제로는 그놈 속에도 막 일어나. 그런데도 용기가 없어서 못했을 뿐이에요. 예? 그러니 정말로 마음을 자세히 관찰해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기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면은 내 마음은 이것이 가장 문제구나. 내 마음의 열쇠는 여기 있었구나. 이것만 없애면 나머지 건 좀 있어도 일 없어. 나머지 거는 가장 근본적인 이건 끊어버리지 않으면 안 될 마음, 이걸 찾아야 돼요. 이걸 부처님께서는 업처라고 해요. 자기 업자리예요. 그것이 업자리예요. 자기 업자리. 되시겠죠? 그 다음에 차별. 이 세상은 평등하자고 무슨 복지국가 만든다고 난리하네. 복지국가 만들면 나라 망해요. 복지국가에 만들어야 돼. 어떻게 만드냐? 복지국가를 만드는데 돈을 줘서 복지국가를 하지 말고 돈을 만들어서 자기가 잘 살 수 있도록 방법 바꿔야 돼요. 예? 아니 돈 받아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참 난감해요. 예, 난감. 예, 나이가 좀 드신 분들 끝도 값도 없이 전철 타고 춘천도 가고 어디도 가고 그냥 막 갔다. 그 나이에 춘천 갈 힘 있으면 가서 빗자루질에서 해서 담도 마늘을 만들 줄 알아야지. 춘천 갔다 왔다 갔다 해서 뭐 할 거예요? 사고방식 바꿔야 돼요. 그런 사고방식, 국민을 그런 사고방식으로 끌고 가면은 결국 나라를 운영하자는 거예요? 망하자는 거예요? 예? 따라 망하자는 것밖에 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려고 그러면 힘만 있거든.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도록 그럼 이게 나라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기만 하면은 거기다 조금 후하게 줘. 너무 박하게 주지 말고. 예? 그러면 진짜 이거는 쓸모가 있는 복지가 된다고요. 아니, 느닷없이 또 군인들한테 왜 월급은 또 올려도 나는 나라 좀 망해먹으려고. 그런 가지고 군비를 군 장비 있잖아요. 그런 데다 써야지. 그 숫자가 벌써 60만 명이면 말이죠. 60만 명에다 적은 돈이지만 합쳐서 그 돈이 얼마나. 그러니까 나라에 미쳤다고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나라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나라, 이 멀쩡한 나라 가지고 갉아먹으려고 정책을 펴는 정책이다, 이 말이에요. 네? 차별. 이 세상은 차별이 없는 세상은 절대 없습니다. 네?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차별이 없이 그냥 똑같이 니놈 저놈 해야 돼? 네? 맞아요, 안 맞아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자식은 자식. 똑같이 평등하지만 차별이 있다 이 말이라. 그런데 무지라되고 차별 타령이냐 이 말이야. 평등 타령이냐 이 말이에요. 왜 평등. 해도 그런 사고방식으로 가면은 절대 나라를 유지하자는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제가 너무 틀렸나요?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맞다고 대답하는 분들이 계시니 열을 내고 이렇게 얘기할 만한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럼 이게 차별이라는 것은 절대 있다는 것을 빨리 알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부자를 보면은 존경할 줄 알아야 되고, 높은 사람을 보면 존경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게 현실을 수긍하는 것이고 차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를 존경하는 사람은 나중에 지가 부자가 되면 그만이요. 근데 부자를 이빨 갈아봐요. 죽을 때까지 저는 부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부자를 이빨 갈아보는데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이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죠? 예. 내가 저 전라도 광주 가가지고 이런 소리 했다가 나중에는 광주 나도 오라고도 안 한다. 진짜 이 말이 틀렸냐고 지금. 맞는 말에 귀담아 귀 닫아버리면 그런 동네 큰일 났다 이 말이에요. 예? 말이 맞으면은 어떤 사람이 했든 간에 그 말은 맞다 해야지요. 우리가 좀 바꿔 가자. 예? 우리가 좀 생각해보자. 해야 옳지. 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네 가지를 자세히 관찰하니까 네 가지가 무엇으로 바뀌느냐? 여실한 지혜로 바뀝니다. 네 가지가
그러니까는 처음에 뭐였죠? 관찰하죠. 명사, 자성, 차별을 관찰하죠. 관찰하다 보니까 이게 지혜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 지혜를 사여실지 그래. 여실한 지혜가 이루어졌어요. 네 가지 여실한 지혜. 그런데 그냥 이렇게 관찰하기만 하면 여실한 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여실한 지혜가 나오려고 하면은 이 네 가지 이 닦는 방법에서 네 가지 단계를 거쳐야만 된다. 그러니까 우선 명심사 관찰을 합니다. 지금 이름. 근데 어떤 심사 관찰을 하느냐? 182쪽에 보면은 제일 첫 번째 이렇게 뜯어 내려다 보면 난위 이렇게 돼 있어요. 더울 난자죠? 네, 이것은 삼매의 이름입니다. 삼매. 이게 난위인데 이게 얼른 한번 보십시다. 난위. 정말로 관찰을 할 적에 어느 정도로 관찰해야 되냐? 펄펄 한자로 그대로만 설명하면 여러분이 알아듣기 쉬워요. 펄펄 끓도록 관찰하는 거예요. 조금 관찰하다 말아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펄펄 끓여가지고 완전히 용해시켜질 때까지 관찰을 해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 단계가 난위입니다. 난위를까지 관찰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난이 관찰을 하고 나니까는 그 다음에는 머리젓자 정위가 와요. 정위. 이 정위가 오는 것은 이제 극점까지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극점까지. 이름에 대한 관찰을 하는데 단계별로 이렇게 처음에는 이름에 대해서 그 이름의 그 까닭을 관찰을 한단 말이에요. 그 까닭을 관찰했는데 그리고 그 이름의 주인자리를 관찰하고 보니까 이제 이름의 까닭을 관찰하는 것보다는 주인을 관찰하니까 더 깊어졌죠. 그러다가 보니까 그 주인을 관찰하다 보니까 주인 자리가 이제 완전히 이래서 아무개가 됐구나 이렇게 하면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네? 정의.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요 정도까지 관찰을 계속 하는 거예요. 명 하나 가지고 이름 명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위. 인위는 뭐냐? 그러고 나니까 다 끝내지 말고 이건 계속해서 반복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걸 반복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능숙해진 게 반복해야 이게 효과가 있는 거지. 서투른 채 반복해봤자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난이 정의를 거치고 나니까 능숙해졌죠. 능숙해진 건 이것을 계속 반복하니까 그때 효과가 극치에 이르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마지막이 새 제일이 그랬어요. 새 제일이 이 자리를 딱 오니까 새 제일위에 오니까 이때는 이 이름 명자 이 세상의 명상에 대해서 이제 모습에 대해서 실상을 바로 알고 이름에 대해서 실상을 바로 알고 이러니까는 껍데기에 절대 속지 않고 그 사람 명성에 속지 않고 장관이고 그 사람이 지위가 높고 이런 것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 이런 경계에 또 이르니까 그때에 명심사 관찰을 하다 보니까 명의 여실한 지혜가 딱 이루어진 것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은 명사를 심사 관찰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 거리도 마찬가지로 난이, 정의, 인이, 세, 제입이 이 네 단계를 다 거쳐서 관찰을 해야 사물에 대해서 안전하게 발통을 한다고요. 사물에 대해서. 네, 그러면 이제 그거 보니 이제 자성, 그 다음에 차별, 심사 관찰을 하다 보니까 이 네 가지가 원만하게 다 관찰이 됐습니다. 네 가지가 원만하게 관찰하게 되니까 그때에 네 가지 심사 관찰을 네 가지 여실지라고 한다. 그럼 어때요? 이해는 다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알고 싶으면은 여기 써놓은 거 그냥 좀 읽어보면 돼요. 예? 읽어보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뒤로 나가니까 184쪽
번째 보니까 입소음을 나왔어요. 소음은 유식성이 아니라 성은 원래 언설, 여기서 시면, 형상, 시설을 여인 것을 말한다. 그런데 따라서 유식성은 비알림죄에 속하므로 소음이라도 가림함이 있다면 유식성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 송에서 소음을 세워서 유식성이라고 여긴다면 유식 실성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걸 읽어보면 뭔 소리인 것 같아요. 읽어보면 그냥 아이고 참 유식 재밌으려고 하다가 또 하나도 모르겠네 이래 되면 나중에 다른 것까지 읽었어요. 네, 다른 것까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여기에 있는 것에다가 준하지 않고 내가 바로 실상에 맞춰서 설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실상에 맞춰서 설명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그나마 고개 끄덕끄덕하고 그래 재밌다 이라는 거지. 요걸 설명해보려고 이 대학 교수들이 유식 강의하다가 전부 사람들 잠재버린 이유가 요걸 설명하고 있으니까 다 잠재버리거든요. 이걸 유식성 할 때게 이 성, 유식성 그러면은 유식의 성품 그 말이죠. 지금 유식실성, 원성실성 할 때 그 성이에요. 이 성은 언설, 시면, 형상, 시설을 여인 것을 말한다. 그러면은 이 성품은 마음에 있지 않고 마음, 시면이라고 하는 것은 시면상 그런데요. 마음 가는 데서 마음 일어나죠. 마음 가는 데서. 지금 제가 여러분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여기 온단 말이에요. 저쪽에 저보사님 어떤 분이고, 저보사님 어떤 분이고, 저보사님 누구고. 이거 시면상이에요, 이것들. 이 시면상, 이거.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제 형상, 뭐예요. 저분은 큰 분이구나, 저분은 적은 분이구나. 저기는 좀 얼굴이 까만 분이구나, 저분은 얼굴이 하얀 분이구나. 이렇게 형상, 이게 관찰하죠? 예, 형상. 그 다음에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진 물건들이 전부 시설이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유식의 실상과 하등에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얼굴이 코가 한쪽이 없어도 상관이 없고, 눈이 하나가 없어도 상관이 없고, 입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겨서도 상관이 없고, 다 상관이 없어요. 예? 이 성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전부 얼굴 생긴 대로 끌려가고 만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 그래서 성은 실제로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이런 것을 여인 것이 실성인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전부 보이는 데에 끌려가고 만다 이 말이에요. 보이는 데 끌려가면은 실상은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실상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소물 그러면 내 마음속에 관념, 관념이거든요. 이게 관념이 얼마나 무서우느냐, 관념이.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래. 한번 이렇게 마음 먹어놓으면 어때요? 그건 이제 소물이 된 거예요, 여기 이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마음 인식 딱 이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래. 이렇게 딱 가지고 있으면 옳은 말을 해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이러면 이런 때에 상대방은 얼마나 억울해 이제. 그전에는 좀 거짓말 했는데 이제는 거짓말 안 하고 진짜로 하고 있거든. 근데 진짜로 해도 안 믿어 버리거든요. 이게 거짓말 한 사람이 책임은 자기 있지만은 거기에 끌려가는 것도 나한테 책임이 있다 이 말이죠. 전번에는 거짓말을 하더니 이번만은 옳은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해줘야 옳은 거 아니에요. 근데 전번에 거짓말한 것 때문에 이번에도 거짓말로 그 사람을 대하면은 이것이 소물이다 이 말이에요. 이 안에 딱 가지고 있어 하나. 이 마음에 먹은 마음이 있으면은 유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되시겠죠? 네. 마음에 절대로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먹은 마음은 내버리고 가자고요. 되시겠죠? 자,
이제 그런 것이고, 이거 끝에 가서 이유 소듣고 그랬네요. 이 구절에서는, 이제 이 구절에서 득의 뜻은 만법이 원래로 공임을 알지 못하고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 뭐든지 상황이 따라서 바뀐다는 거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이. 공인 줄 알면은 아무것도 집착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조금씩 바뀌니까. 바뀌니까. 그런데 공인 줄 알지 못하면은 절대로 바뀐다는 생각을 못 해요. 너 전부 그때에 10년 전 약속 왜 안 지켰어? 전부 사람들은 이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10년 전 약속이 아니라 어저께 약속도 오늘 못 할 수가 있고 못 지킬 수가 있거든요. 상황이 어제는 그렇게 지킬 수 있다고 봤는데 오늘 딱 보니까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딱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안 지켜야 옳지. 그 전에 중국에서는 누구는 미생인가 되겠지 왜? 그러니까 저기 자기 애인하고 다리 밑에서 만나 그래 약속을 했는데 애인이 안 오니까 다리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폭우가 쏟아져. 그래서 기다리다가 떨어져 가버렸거든. 거기 약속 지키다가 물에 떨어져 가버린 거예요. 그런 폭풍 터진 거. 지금 정부가 자꾸 약속 지킨다고 나도 지금 참 세상에 답변. 작년하고 지금하고 나라가 판도가 달라졌는데 그때의 약속을 그대로 지키겠다고 덤벼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것을 판을 이게 보고는 그때보다 했던 것보다 더 큰 판을 탁 키워가지고 더 큰 판을 키워가지고 딱 제시하면서 그거는 그냥 얄질이 묻고 갈 줄 알아야 나라를 가르치는 것이지. 지나간 생각에 사로잡히면은 절대로 미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내버릴래요? 네. 내버리죠? 네. 그래 이제 지나간 시간에서 이어서 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도까지 우리가 하고는 넘어갑니다 지금. 그러면은 28송이에요. 28송. 근데 29송, 30송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송입니다. 29송. 29송. 특별히 제일 중요한 송이 29송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저기 하기 전까지 26송부터서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26송 보셨나요? 175쪽입니다. 보니까 26송 옆에 자량위 이렇게 써 있죠. 자량위. 자량이라는 게 뭐예요? 양식을 갖추는 거예요. 양식 갖추는 자리. 그 양식 갖추는 자리, 이게 26송입니다. 굉장히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어릴 적에도 보면은 시골 할머니, 어머니 참 훌륭하거든요. 그 어려운 시절에 정말로 밥을 순 꽁보리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거 뭡니까 전라도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밭에서 무릎이라고 있어. 무릎. 그걸 캐다가 고우면은 굉장히 많이 과야 돼. 안이 과서 그렇게 서툴게 과놓으면 그 독성이 많아가지고 큰일 나거든요. 잘 과서 먹으면은요, 한 대접 먹고 나면은 하루 종일 배가 빙빙해가지고, 그런데 독성이 있다는 것을 어릴 적에도 느껴보게. 독성이 있다는 거. 그 정도로 독합니다. 그런데 안 굶어 죽으려고 그런 걸 먹어요. 그런 걸. 피하나별 또 전라도에 뭡니까 사람들 광주 이쪽 사람들 잘 아는 게 논에 가면은 자운형이라고 나물이 있어요. 자운형 나물. 그거는 된장에다 묻혀놓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고 밥도 필요 없고 그것만 그냥 한 대접 먹고 나면 속이 얼마나 편안한지 말도 못하는 그런 나물. 그렇게 맛있는 나물이 지금은 없더라고. 안 보여. 그래 진짜 좋은 맛있는 거 지금은 어디서 다 가보고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그런 가운데에서도 저희 집은 제사가 1년에 13번이에요. 종갓집으로 내려다 보니까 제사가 13번인데, 종갓집이라고 해서 13번 되는 거 아니거든요. 중간중간에 할머니들이 많아가지고 제사가. 중간에 할머니들이 많으면 제사가 많잖아요. 그 할머니들 하나도 저기 안에 차별 안 해. 다, 그러니까 13번은 다 지내거든요. 이게 이렇게 그러는데, 그 제사를 지낼 적에는 작곡밥도 안 쓰잖아요. 예? 그러려고 그러면 그 어려우면서도 그 제사 지낼 쌀은 절대로 비축을 해놓거든요. 예. 제사들 쌀을 추측을 하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6.25가 지내고 나서 진짜 중요해져요. 진짜 중요해지니까 상황 딱 보면 옛날 분들 왜 그렇게 지혜가 많은지 몰라요. 그 쌀을요, 방아를 안 쪄버려, 할머니가. 방아를 찌면 쌀이니까 배고프면 먹는다 이 말이에요. 방아를 안 쪄요. 벼를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되면 어머니하고 둘이 가가지고 방아를 찧어요. 죽도록 찧어요. 고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제사를 올리고 이런 걸 봤거든요. 이게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양식 비축하는 거거든요. 양식 비축. 그러면은 먹고 사는데 양식 비축은 쌀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격의 양식을 비축하는 건 뭐예요? 공부죠. 예? 양식은 몸뚱이를 유지하죠. 그런데 인격을 유지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무슨 양식이 있어야 돼요? 공부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공부 중에서도 그러면 학문을 익히는 것과 모든 이런 것에서부터서 제일 큰 양식은 바로 참선 수행하는 것이 가장 큰 양식이다. 이걸 전제로 한 것이 여기가 자량입니다, 지금.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인격을 갖추는데, 인격의 양식은 다름이 아닌 참선이다. 여러분들 역시 분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는 27성 보니까 가행이 그랬어요. 가행이라고 하는 것은 더 노력한다가 가행이에요. 양식을 준비했죠. 이제 준비까지 됐으니, 양식까지 준비가 됐으니, 그때에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죠, 이제. 그래서 전심, 전력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인격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떤 것은 우리는 지금 현실적으로 여기서 이걸 이렇게 하자고만 해놓고, 자, 가행합시다. 더 노력합시다. 무엇을? 아주 간단해요. 금강경 못 다 해오신 분 있으면 다 외울 거. 이거 끝나고 나서 다시 금강경을 시작하는데, 금강경 그때 시작할 때 금강경 못 외운 분은 그때 다시 외워야 되고, 이미 외우고 있는 분은 금강경에 나오는 계속 외우기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금강경이 똑같은 금강경이지만 더 깊어지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공부는 끝도 가 없는 거예요. 끝도 가 없는 거. 이렇게 이제 하고, 또 이제 조금 여유가 있는, 나이가 여유가 있는 분들, 젊었다 이 말이에요. 나이가 아주 여유가 없는 분들은 금강경 열심히 해야 되고요. 다른 거 열어볼 겨를이 없어 지금. 네? 근데 나이가 아직은 좀 여력이 좀 있다. 이런 분들은 무조건 하고 한번 7곳부터 합격을 하라고 해요. 정말로요. 7곳이 합격하는데, 지금 하던 그 한문 7곳이 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일요일 날 오후 2시부터 하는 수업 장자를 꼭 듣고요. 그러면 그 뒤에 장자를 듣는 분들에 한해서 거기에서는 이제 한자 7곳이가 아니고 한문 7곳을 할 거예요. 공부를 할 거예요. 그때 이걸 해가지고 한문 7곳을 합격을 하고, 그래서 이것이 그 다음에 중국 고시 합격하고 마지막 고급까지 3단계를 거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한문 번역사가 돼요. 그 역시 저 뭡니까 영어도 번역하는 사람들 뭐 통역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한문 번역사가 되면은 그때부터서는 집에서 근시 걱정 안 하고 그 뭐요 아르바이트가 이제 짭짤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한문 번역 온 것처럼 비싼 게 없어요. 지금 영어 비교가 안 돼요. 영어는 영어 사람이 하도 많이 그래가지고 예, 번역 해봤자 그는 몇 푼 되질 않아요. 근데 한문은 엄청납니다. 예, 번역료가. 그러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한번 도전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도전을. 이게 세상은 죽을 때까지 공부하면서 공부를 해서요 이익 있는 공부를 한다. 저는 사람들 애들 또 운동하는 것이요.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는 배구, 농구 가서 하고 있어요. 젊은 놈들. 그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까지 운동을 하겠어 봐야지. 아주 복통 터져주고 그런 애들. 그럴 바에는 어떤 전문적인 운동을 하나 해두면은 그것은 자기 세상 살아가는 일과 그 우리 운동 하나 하고 급하면 이 운동도 자기 직업도 되고 안 급하면 자기 이런 일들을 하고 이 운동은 운대로 있고 이런 좀 현명한 마음을 가져야 좀 쓸모가 있는 것이지 아이고 그런 거 뭐 한다고 가지고 활짝 뛰어놀면 그거는 지 혼자 할 수도 없는 운동. 예? 지금 방에서는 할 수도 없는 운동. 아이고 복통 터지고 제일 복통 터지는 운동이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가 아주 선수로 가려면은 적극적으로 하든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노력하는데 노력을 할 줄 알고 노력을 해야 쓸모가 있지. 할 줄 해봤자 쓸데없는데 노력하는 사람은 이런 난감한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가행위 양식은 준비가 됐고 열심히 공부만 할 일 남았는데 열심히 공부를 좀 해서 현재로 우리는 가행을 뭐대로 할 것이냐. 아예 앉아가지고 집에 아까 명, 사, 자성, 차별 이걸 다 공부해서 끝내버리고 그냥 앉아서 그냥 관두세요 모살 나무아미탑을 보인되면 좋긴 제일 좋지. 그거 조금 더 이따 하시자고. 여러분들 조금 더 이따 하고 이런 거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나중에 늙어가지고 애들한테 재산 싹 주고 나니까는 아이고 나중에 아들놈 외아들놈 재산 쫙 가지고 나가야지. 한두 번 전화 가니까 전화번호 바뀌어버리고 집에 가면 안 열어주고 그 해외에 나가지고 호소하더라고 부모가. 뭐 하려고 호소해. 그러니까 그런 적에는 가지고 그동안에 공부해놓은 거 가지고 아이고 야 일이나 좀 하자 그러고 번역하고 앉았으면은 돈 생겼어. 애들 돈 달라고 어디나 말아라 이러고 재밌게 살 수 있잖아. 좀 사람들이 좀 똑똑해야지. 죽을 때까지 똑똑하게 좀 살아 죽어야 돼.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이게 가행이다 이 말이에요. 가행이. 그러면 이제 가행이 딱 지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가보세요. 아주 이게 통다리가 나오죠? 그럼 여기까지를 이게 자량, 가행, 통다리까지 여기까지를 삼현위라고 해요. 세삼자고 현인의 위치, 세 단계 현인의 위치. 그리고 여기에 오면은 최소한도로 보살위가 이르기 시작합니다. 이 현위에 이르러야 보살도에 입문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절에 들어와서 얘기하지 공부하고 책 펴는 지가 벌써 몇 해요 지금. 책 펴놓고 공부를 하고 그러면은 정말로 보살위에 이르러가지고 마음 편안해져가지고 여러분들을 보기만 하면은 본 사람이 그냥 즐거워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으로 편해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근데 여기 아직도 안 돼가지고 해가지고 누가 지금 처음 와가지고 서툴면 그냥 눈 째려보고 또 처음 와가지고 금방 떨고 있었고 이러고 앉았으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이게 저기 했으면 처음 온 사람은 아무리 서툴어도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라고. 네, 그렇게 하라고. 특히 선방 같은 데서는 처음 와가지고 앉으면 앉은 사람이 잘 앉을 줄도 모르고 그냥 문지가 쌓고 이 갔다 저리 갔다 난리 치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게 웬일이야 저런 게 다 들어왔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왔다는 걸 빨리 알아야 돼. 알고서는, 처음에는 나는 더했어요. 걱정할 거 없고 편하게 하세요. 네? 이러면은, 그러고 한 사람 하는 거 보면 다른 사람이 그야말로 벌이 써도 꼼짝도 안 하게 착 앉아있는 거 보면 자기 집 가서 쫙 이렇게 앉았다가 훈련해가지고 와서 나중에 거절하게 돼 있다고. 무슨 말씀이 알아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행동으로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오래된 사람들이 해야 될 도리다, 이 말이야.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네? 그러면서도 항상 편안하게. 항상 얼굴도.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물어보기만 하면 다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자세로 바뀌어야 돼, 이제.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이제 안 바뀌는 사람은 선방에서 내가 추출시키려고 해. 바뀐 사람은 앉아있기만 해.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진짜요. 그래야 나중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지. 나중 사람한테 패 끼치고 거기 앉아서 뭐 하겠어요. 그 선방만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곳곳에서 그렇다, 이 말이야. 곳곳에서 우리가 잘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 자기들이 아니야. 새로운 사람이지. 새로운 사람 발심시키는 거. 나머지 가서 이게 문 뚝뚝 끓이고 좀 부처님 공부합시다 이렇게는 못할지라도 찾아온 사람 그냥 쫓아내야 오르냐 이 말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되세요 안 되세요? 되죠? 네. 이거는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마음을 내야 될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무엇을 했습니까? 양식을 갖췄지요. 그래서 그야말로 가행정진을 했더니 그 다음에는 통달하는 경제까지 이르렀다. 통달하게 됐다면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무소불통이요. 무불통지고 통달하지 못한 것이 없어. 뭐든지 갖다 대면 다 해결돼. 여기서는 참 하루를 살더라도 이렇게 살다가 가면은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네? 기분만 좋을까요? 그죠? 자 28성 보겠습니다. 약시여 소연에 시도무소득하면 이시의 주유식 하나니 이치상골이라.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지은 거예요. 그동안에 했던 공부. 자, 만약에, 이거는 소연경과 소연경. 그러면은 소연경이라는 게 뭐냐? 나한테 부딪힌 일들이 소연경이에요. 우리는 눈 뜨면은 부딪히는 일이 있잖아요. 눈 뜨면은 부딪히는 일. 이런 것은 소연경이라고 해. 그 다음에, 이건 도무소도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이 지자는 정말로 무슨 지냐? 이 지는 무분별지의 지, 근본지의 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지혜는 세간지 그래요. 그거는 세상의 지혜는 세상 살아가는데 순간순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을 세간지 그래요. 현명하게 대처할 줄 알면. 근데 불교에서는 그런 지혜는 지혜라고 안 그래요. 그래서 무엇을 불교의 지혜라고 하느냐? 무분별지의 지가 진짜 지혜예요. 무분별지는 뭐냐? 세간의 지혜는 문제가 생기면은 저걸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연구를 하죠.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하고 지혜가 나왔는데 해보니까 안 맞아. 이게 세간지란 말이에요. 또 이렇게 해볼까 하고 가보면 또 안 맞아요. 이건 세간지예요. 근데 무분별지는 일이 생기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머뭇거리면 벌써 세간지예요. 일이 생기자마자 바로 대답이 나와버리면 무분별지예요. 무분별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산하지 않고 지혜가 바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 계산해가지고 나오는 지혜는 세간지지, 예? 이게 근본지가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시겠죠? 네. 이래서 이 지혜 지자는 무분별지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무분별지가 그래서 도무소득이에요. 도무지 득할 바가 없으면 도무지 득할 바가 없다. 여기에는 더 구할 것도 버릴 것도 없는 자리예요. 자, 이것이 이제 무엇과 같으냐? 정말로 불교 지혜를 비유하기를 맑고 깨끗한 태어공에 비유를 하고 이게 가장 큰 지혜를 의미해요. 태어공에
한점 구름도 없이 맑은 하늘. 예, 이보다 더 큰 지혜가 없고, 이보다 더 큰 공덕이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한 것이 큰 바다. 큰 바다가 아무리 더러운 물이 가도 큰 바다는 더럽힐 수가 없어. 안 더러워져. 큰 바다는. 그 바다도 태평양 바다 중간중간에 들어가면 거기는 군함들이 온갖 짓을 하고 파헤치고 다녀도 더러워지지가 않아. 파도를 아무리 쳐도 태평양 한가운데는 물이 흐려지질 않는다고. 이제 요 정도가 돼야 이게 이제 진짜 큰 지혜라고 이제. 예? 이 지혜. 근데 이런 것을 이게 불교의 지혜로 한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육지로 오면은 연못의 지혜. 연못이 항상 가기만 하면 컴컴한 밤에도 달만 뜨면은 가서 연못에 가면 달도 떠 있고 내 얼굴도 달 옆에 같이 뜨거든. 그런데 그렇게 연못이 내 얼굴이 뜨고 달이 뜨는 이유는 연못이 탁해서 탁하면 떠요, 안 떠요? 탁이 연못이 맑기 때문에 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무분별지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맑아지니까 상황이 오면 대답이 바로 된단 말이에요. 상황이 오면 바로 대처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겠죠? 이걸 어떻게 할까 계산하면 세 가지다. 계산하지 않고 바로 나오는 지혜는 무분별지라고 한다. 되시겠죠, 이제? 거기에 얻을 바가 없다, 얻을 바가 없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는 깨끗한 바닷물에다가 바닷물을 더 깨끗하게 하려고 뭔 짓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가 없죠. 그런 깨끗한 바다는 그만두고 연못도 마찬가지요. 씨가 이미 깨끗하고 있는데 그걸 더 깨끗하게 하려고 뭔 짓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가 없죠. 더 이상 거기다 무엇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이것이 얻을 것이 없는 자리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뭔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는. 되시겠죠? 네. 그러면은 그때에 이 시에 주유시가 나니 유식에 머무르게 되나니 그때는 진짜 유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때는 이때 이 마음은 유식의 마음 이것이 부처님 마음이에요. 이게 부처님 마음. 왜 딱 안주하나니 이치상보지라 이치상을 열었기 때문이지라. 자, 이치상을 열었습니다. 이치상. 이 이치상 앞에서부터 수없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치상에 대한 마지막이니까 여기서 이제 오늘 이치상을 우리는 아주 내버려야만 돼. 네, 다음에 넘어가면은 지금 29성 들어가면은 바로 십지 화엄경에 십지 수행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치상을 설명할 기회가 없어요. 마지막에 30송 마지막 송에는 이미 부처님 자리를 설명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치상 설명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 설명하는 것이 더 많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치상을 우리가 이제 털고 가야 되겠는데 이치상이 뭐냐? 능치, 소치. 능치는 뭐예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소치는 밖에서 오는 것. 이게 이치예요. 그러면 자 밖에서 오는 것. 내가 지금 가만히 보시자고요. 아무리 내가 동하질 않아. 근데 아무리 동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게 온갖 경에서 재밌게 얘기를 해요. 아무리 동하지 않으려고 해도 바다 옆에서 배를 타고 지나가면은 이 배가 갔는데 사람 눈에는 산이 간 것처럼 보인다. 지금 움직이기는 지가 움직여놓고 배 타고 가면은 산이 간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하늘에 달이 탁 떠서 구름이 갔다 그러면은 달은 가만히 있는데 달이 쉬 왔다가 쉬 가는 걸로 보여요. 구름 속에서 달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달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렇게 우리는 이게 경계가 구름 속에서 달이 왔다 갔다 하는 때에 달은 달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름 때문에 달이 움직여 보인다. 이러면 달을 제대로 본 거죠. 산이 막 달린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딱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산이 달린 것이 아니라 내 배가 가니까 산이 달린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하면 제대로 안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모르면은 산이 가고 있다고 집착을 하는 거예요. 산이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또 앞에 것도 달은 안 움직이는데 달이 가, 이 사람은. 그럼 가는 데마다 달이 가는데 기가 막히게 하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예? 아주 기가 막히게 하대. 그러니까 산이, 어디를 갔더니, 산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 산이 뛰는데 사람보다 더 빠르대. 참,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소치예요, 소치. 예? 본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버리면 소치가 아니에요. 본 것을 엄토당토하게 아는 거예요, 본 것에 대해서. 이해가 돼요? 예. 예, 저기 옛날에 주막집에서 나그네가 이제 잠을 자는데 자꾸 주막집에서 큰 사고가 벌어졌어요. 왜 사고가 벌어졌냐? 주막집에 이제 방을 하나 넣어가지고 자는데 한참 잠보다 보니까 칼 가는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이 깼어요, 이 사람 나그네가. 칼 가는 소리가 나서 잠이 깨서 귀가 쫑 대졌죠. 근데 두 부부가 어떤 놈부터 잡을까? 칼 가는 소리. 저쪽 방에 거 잡을까? 이쪽 방에 거 잡을까? 저놈들이 여기 손님들을 잡는 놈이구나. 손님들을 잡는 놈이가 이렇게 그냥 있다가는 우리가 잡혀 죽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일어나서 죽여버렸죠. 죽여버리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칼 갈면서 저놈 잡을까 저놈 잡을까 하는 돼지를 어느 놈 잡을까 이렇게 말했는데 듣는 사람은 자기를 잡는 줄 알고 그걸 죽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소치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예?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해서 이 세상 잘못 돌아간 일이 한두 건이 아니야. 한두 건이 아니야. 충분히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이 소치라는 것은 바깥 경계를 잘못 계산하는 거라니까요. 잘못 하는 거. 그러면 능치는 뭐겠어요? 능치는, 이 능은 계산하지 말고 대경직현해야 되거든요. 계산하지 말고. 그건 뭐냐? 거울이, 물건이 오면은 거울 오자마자 바로 비춰야지. 거울이 물건이 왔는데 조금씩 비치고 조금 더 비치고 조금 더 비치고 이런 거울이 있어요? 네. 그런 거울은 없죠? 왔다 하면 바로 비춰야지. 그러죠? 상황이 생기면은 조금 보이고 나중에 좀 더 보이고 더 보이고 이런 상황은 이것은 계산하는 순간이지. 계산을 안 하면은 뭐가 돼요? 바로 상황 생기자마자 해결책이 바로 나오는 것이 그것이 무분별지 아까 얘기했죠. 무분별지가 일어나야지. 무분별지가 아니고 계산지가 나오면은 세간의 지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이 아셨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계산지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능치다 이 말이에요. 딱 일 생기니까 여기서 계산이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계산이 나와버리면은 이것은 능치가 됩니다. 능치. 아까 소치는 상황에 생겼는데 잘못 계산하면 소치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는 능치는 계산을 하면 안 되는데 계산을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 얼마나 이런 일 많이 겪는지 말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친한 사람이 말이죠. 참 그 전에 좀 저기 했던 사람이 왔는데 유별나게 잘해주거든요. 잘해주면 다 그냥 내비두고 유별나게 잘해준데 바로 고맙다 이러면 될 것을 야 이 자식이 나한테 나를 어떻게 하라고 또 뭘 속이려고 이렇게 계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계산이 나온가 동시에 상대는 다시 속여요. 상대가 잘못된 거 아니야. 내가 그 사람은 또 거짓말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잘 맞아 정말로 그전하고 다르게 잘 오지요. 그럼 그걸 갖다가 진심으로 딱 대해줘 버리면은 그전에는 이 사람이 실수를 범했어도 진실로 대해준 이 사람한테 다시 실수를 안 해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건 전부 나한테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네? 이해가 돼요? 네. 그게 지금 능치에서 나오는 거예요. 능치를 그렇게 해야 능치다 이 말이에요 지금. 네.
그러면 능치, 소치 이 두 가지는 능과 소 그것이 두 개거든요. 예, 취하는 것은 능과 소는 취하면 안 되는데 취하고 있으니까 취자를 써서 능취 계산한다 이 말이죠. 능취 소치 그거 계산한다 이 말이거든. 근데 계산하면은 어디로 가? 잘못 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계산만 하면 잘못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상황마다 계산만 하면은 잘못 가는 거예요. 계산을 안 하면은 그 자리가 잘 가는 거예요. 어때요? 근데 계산 안 하게 될까요? 네? 궁금해가지고 계산 안 하면 못 견뎌요. 네. 그러면은 이제 세 단계를 이렇게 딱 예, 공부를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29송 이제 30송이 남는데 이게 30송에서부터는 대체적으로 구경열반이라는 말 많이 쓰죠. 그 구경열반이라고 하는 구경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이 자리 29송입니다. 예? 예,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은 제일 마지막에 이제 30송은 뭐가 될까요? 30송은 열반이라 되겠죠? 30송은 구경의 마지막 자리죠, 지금. 네, 이렇게 해서 저기를 해가면 30송이 마지막 구경장이었고 예? 더군다나 29송이 어디로 가서 안 보여요. 예, 눈이 지금 딱 92 예, 여기서 이제 수습이에요. 수습이 여기서 이제 진짜로 그동안 했던 마음을 완전히 이제 수습하는 거예요. 수습하는 자리, 이 자리가 십지를 닦는 자리, 십지, 보살지를 닦는 자리. 그럼 여기 이제 이 보살지 공부할 적에 우리가 지금 보살사상 운동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요. 이 운동에 같이 동참을 해야 되겠는가 안 해야 되겠는가 다시 한번 또 청석을 해야 되고요. 이 공부의 마지막은 이 수습을 뒷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예요. 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인생 갈무리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네? 인생 갈무리 할 줄 아는 거. 이 수습일을 거쳐서 그 다음에 구경, 열반의 자리에 이르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유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통달 위에서 해설을 한두 개만 정도는 더 보고 끝을 내보겠습니다. 여기 190쪽에 보면 지, 도, 무소도 그렇게 됐죠, 지금? 보이죠? 그럼 지는 무분별지를 말한 것이니 능소 이치가 공임을 관해서 이공진여를 실증하여 심, 경을 모두 여의면 한 법도 무가득, 무가득은 불가득 똑같은 말이죠? 무가득이니 이것이 무분별지 또는 근본지라고 한다. 근본지를 성취하면 소연경이 무소득일 뿐 아니라 능관지지도 무소득이므로 지도 무소득이라 한다. 그러면은 지자 무분별지입니다. 이게 지는 무분별지. 여기 오니까 이제 무분별지에 이르려고 나니까 뭐냐 모두 얻을 바가 없다. 도무지 모두 도자가 써있죠. 모두 도자가 무엇 때문에 모두 도자가 썼냐면은 바깥 경계에 부딪혔을 적에도 내 마음 일어날 적에도 모두 다 이 말이 모두 도자예요. 이제 이렇게 이해하니까 얼른 쉬워졌죠 지금. 무소득. 그러면 그럴 적마다 무소득이다. 무소득이라 하는 것은 먹은 마음이 없다. 거기에서 계산하지 않는다. 무소득이라.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는 알아야 될 것이 무분별지 이 자리를 뭐라고 하느냐? 근본지라고도 한다. 이거 무분별지 이 자리를 근본지라고도 한다. 그럼 이제 이 근본지와 우리 여러분들이 불교에서 알아야 될 후득지 두 가지를 또 다시 한번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서 근본지라고 하는 이 진짜는 태어나면서 우리는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근본지예요. 가지고 태어났는데 자라면서 근본지는 어디로 가버리고
중생의 우매함으로 가득 채워져 버렸어요. 그 지혜지차는 없어져 버린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두가 다 지혜는 어디 가버리고 우매만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런데 우매가 가득 차 있다고 해서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근본지가 없어져 버린 건 아니에요. 지금도 근본지는 우리 가슴속에 있어요. 여러분들 가슴속에 근본지는 지금도 다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근본지가 나오질 못해. 못 나와. 왜 못 나오냐? 그야말로 그동안에 보고 듣고 배운 것으로 탐진치게 꽉꽉 근본지를 묶어버려요. 그러니까 근본지는 탐진치, 이거 눈사람 만들 적에 눈사람 속에다 뭘 넣고 만들면은 이거 눈에 가득 그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근본지는. 눈사람만 있지. 근데 눈사람은 햇빛 쪽에 가면 없어져 버리죠, 지금. 그래서 우리도 수행을 하고 나면 눈사람이 없어져 버린다. 없어지고 나면 뭐가 나와요? 근본지가 나오죠, 지금. 예. 그래서 우리 근본지는 그와 같이, 예, 지금 있으면서도 완전히 티끌 세계에 묻혀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근본지가 없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근본지가 없는 건 아니고 다 근본지는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되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근본지에는 능치 소치가 다 공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능과 소가 다 공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러면 이것을 이공진여라고 여기 설명하고 있죠. 예, 그런 말은 하나쯤 또 이제 유식하게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좋잖아요. 아, 능과 소를 다 초월한 사람 뭐라고요? 이공진여. 예, 이렇게 이제 기왕에 유식 공부하면서 중간중간에 좀 유식학처럼 좀 해야지. 예, 예, 이공진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요. 예, 그렇게 되면은 예, 이공진여가 이루어진 그 자리를 무분별지라고 그러고 근본지라고 한다. 그러니까 되시겠죠? 이 근본지가 이렇게 중생의로 바뀌어 있다가 나중에 중생업이 다 해버리면 근본지가 다시 나오죠. 근본지가 다시 나올 때 그때는 근본지라고 안 하고 후득지라고 말을 합니다. 후득지. 무엇 수행해가지고 그 다음에 성취된 지혜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빨리 후득지를 성취할 일만 남은 거예요, 지금. 되시겠죠, 지금? 예.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시의 주유식, 이치상고, 이렇게 됐죠? 예. 그건 뭔가 보십시다. 마음과 경계가 모두 공하면 지는 오직 직관적 작용일 뿐이다. 아,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죠. 자, 무분별지. 예? 이 지는 지가 계산해서 지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직관적인 지혜가 나온 거죠. 직관적인 지혜가 나오니까 부딪히면 바로 나와버리죠. 예, 부딪히면은. 근데 상황이 생겼는데 어찌할고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안 나오면 얼마나 속 답답하고 속 터져요. 근데 이 공부가 되고 나면은 바로 직관적 지혜가 나오니까 얼마나 통쾌하냐고요. 이러한 무분별지는 만류 중에 처해 차별을 여임으로 이를 진리라 하고, 그러니까는 이게 무분별지는 만류 중에 만 가지 중에 처해서 차별을 여임으로, 차별을 여했다 이 말은 차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만 가지 만물 어떤 상황에 가도 차별을 안 해. 선악이 없어 여기 가면. 예. 증애가 없어. 미워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없어. 이렇게 그것이 이제 차별이 여인 겁니다. 지금 여인으로 이를 진리라 하고, 이 경지에서 유식성에 좋아하게 된다. 이 자리에 간 사람은, 이 사람은 어디에 머무르느냐? 유식성에서 살고 있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은 부처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능소 이치의 상을 여의면 만법은 모두 진여이고 평등이다. 이 능소 두 가지를 여해버리니까 그때는 뭡니까 지금? 그때는 이게 능소 이치의 상, 이치의 모습을 여의면 만법은 모두 진리이고 평등. 이 정도 돼버리면 이것이 이제 대보살의 경지다. 이 평등 진여가
고 유식성이므로 평등 진여 자리가 고 유식성이기 때문에 이시 주유식 이치상고라고 한다. 자, 원문에서 이시 주유식 이치상고 원문 끝 속이란 거 기억나죠 지금? 조금 전에. 그럼 이런 정도로 하면은 자, 우리는 지금 마지막 수습위에서 해야 될 것은 이 이치상을 여의는 거예요. 예, 능치, 소치 이 두 가지를 여의는 거예요. 그럼 능치, 소치는 바깥 소연경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능치는 내면 세계에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직관적인 지혜가 나와야 여기서 벗어난 사람이 되죠. 그럼 이 공부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 가지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